맛조개 맛조개.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제가 단언하는 이유는 지금 북한이 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북한 마약이 한국으로 유통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김정일은 남한을 자본주의를 타락시켜서 점령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마약을 생산한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이미 공식적으로 신문에 다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약을 한국에 유통시킵니다. 이렇게. 중국에 대량 밀수된 북한 마약 국내에도 유입됐다. 그렇죠?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이렇게. 중국의 대량의 삥두, 그러니까 마약이에요. 아이스라고 하죠, 보통. 를 밀수하는 북한 사람들은 개인 밀수꾼이 아니라 북한 권력기관의 비호를 받는 외화벌이 조직이다. 진짜? 제 말 맞죠? 북한이 우리나라에 마약을 파는 것은 간첩 활동이라 얘기했어요. 물론 외화벌이를 하지만 이건 간첩 활동이라고. 남한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북한 첩보부대가 합니다. 저걸 누가 했느냐? 39호실이 주로 했습니다. 39호실 뭔지 아시죠? 북한 39호실. 탱어공사, 지금 국회의원 한 사람. 그 사람 일했던 데가 39호실 아닙니까?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거. 북한 국정원 애들이 하는 겁니다. 이 마약 사업을. 최근 3년간 한국에서 매년 16만 명씩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 마약 천국이에요. 마약의 청정국이 아니라고. 예. 북한 김정일이 얘기했던 것처럼 남한을 마약으로 찌들게 해서 무너뜨린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 총을 쏘지 않는 남침을 통해서 남북 통일을 시키겠다는 공작이 있다고. 자, 오늘은 대한민국의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대한민국의 마약의 시작과 현황, 대한민국에서 마약은 어떻게 퍼지고 있나, 대한민국에서 마약은 누가 퍼뜨리고 있나, 이 파는 놈들은 대한민국에서 마약을 파는 목적이 뭘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마약의 시작과 현황. 박사님이 중국이 성장하기 전에는 아주 일찍 불이 꺼지는 착한 나라라고 하셨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 나라의 어린이 중국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클럽에 늦게까지 놀고 있고 거기서 마약하고 타락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호랑이 8마리가 글쎄 담배만으로 부족한지 LPG 가스를 피운 거예요. 그렇게 알딸딸하게 있을 때 한 마리가 정신 못 차리고 담배에 불을 붙여버려요. 왜 이것처럼 과거 LPG 가스를 피다가 담배 불 붙이면서 터지는 사건 사고 엄청 많았잖아요. 그리고 과거 뒷산 같은 데 올라가면 본드 부탄가스 많았잖아. 그리고 80, 90년대 청소년들 이걸로 참 사고 많이 쳤죠. 근데 이 본드 하던 아이들이 지금이라고 안 할까? 대한민국 경제 성장하면서 이 친구들의 인격도 같이 올랐을까요? 이미 맛 한번 본 놈들인데? 저는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놈들이 중독되어 있던 부탄가스랑 본드를 바로 끊진 않겠죠. 이놈들이 자라서 지금은 돈을 벌고 있을 나이입니다. 이 친구들 지금 뭐하고 있을까? 마약에 손대고 있지 않을까요? 박사님도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오염국입니다. 매년 8천여 명이 초범으로 검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독자는 연 16만 명씩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 늘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간단해요. 구하기 겁나게 쉬워요. 서울에 있는 클럽에서 돈만 주면 누구나 구할 수 있대. 특히 이번 버닝썬 사건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마약은 어떻게 퍼지고 있나? 그러면 마약을 어떻게 팔고 있길래 구하기가 쉬울까요? 일단 방금 말했듯 클럽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에서도 구하기가 겁나게 쉬워요. 요즘 SNS, 디웹 등 검색만 하면 쭉 나와요. 그리고 웃긴 건 이놈들 장사를 잘해.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 서비스를 하면서 여러분 고통을 함께 나눠요. 가격도 낮춰 판다면서요.
고통을 함께 나누긴 개뿔. 웃긴 거는 사는 놈들, 즉 마약하는 놈들 처벌 보면 솜방망이야 솜방망이. 처벌 때려도 안 아파. 그러니까 남들 처벌 보고서 아 나는 하면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오 나도 한번 해봐야지 가 되는 게 아닙니까. 게다가 마약 단순 초범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줘요. 왜? 법원에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들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고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마약 사건에서 핵심은 투약자보다는 제조, 판매책을 근절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마약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보다는 판매자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답니다. 하하, 뭐 파는 놈들이 있으니까 사는 놈들이 생기는 건 맞죠. 근데 사는 놈이 없으면 파는 놈이 없어지는 건 상식 아닙니까? 둘 다 조져야지. 왜 사는 놈들은 그냥 놔둬? 그리고 야들이 어떻게 마약을 주고받냐면 파는 놈, 운반하는 놈, 사는 놈 이렇게 나눠서 파는 놈이 어디다가 숨겨두면 운반하는 놈이 그거 주워서 특정 장소에 운반하고 다시 숨겨두면 사는 놈이 그거 주워다가 쓰는 구조예요. 와, 이거 4차 산업 이끌어갈 언택트 사업 아니에요? 비대면 판매. 아무튼 이렇게 팔다 보니 운반하는 놈만 잡히게 돼요. 파는 놈들이 지들 정보 운반하는 놈들한테 줬겠어요? 안 줬겠지. 그러면 운반하는 놈들은 엄청 잡히고 파는 놈들은 잡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해요. 대한민국에서 마약은 누가 퍼뜨리고 있나? 그래도 다행히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이런 파는 놈들도 잡히긴 잡히네요. 그러면 이 파는 놈들은 어떤 놈들일까요? 파는 놈들의 상당수가 중국 조선족이랑 탈북자들이에요. 물론 모든 조선족이랑 탈북자들이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마약을 파는 놈들 대부분이 조선족 탈북자라는 건 문제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 인간들이 파는 게 북한산 마약이에요. 북한산 마약. 이거 보고 생각해보면 파는 놈들이 북한 놈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조선족 탈북자들 모함 아니냐? 조선족도 탈북자도 착한 사람들 많다. 네, 모든 조선족이랑 탈북자가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뉴스에도 정말 많이 나온답니다. 군생활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나가기 전 정신교육으로 나 하나로 육군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고 하잖아요. 조선족이랑 탈북자도 저 마약팔이 몇 명 때문에 이미지 엄청 버린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게 딱 저거 아니겠어요? 민폐야 민폐. 그리고 탈북자들 다시 월북하는 경우도 있죠. 압록강과 두만강을 가로질러서 탈북자 중국 건너 탈북한 후에 종북진 마약 팔고 공작 꺼진 뉴스 다 팔았다 돌아가자 월북 처하네.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 깡패놈들 배신자들에게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사람이 사회주의에 감화되어서 북한으로 월북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북한 깡패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이놈들 마음에 안 든다고 월북했지? 우리들 마음에 안 든다면 또 튈 거지? 그러면 우린 미리미리 조져야지? 라면서 자신의 조국을까지 버린 놈인데 더 안 좋은 북한이라고 못 버리겠어? 하면서 정리해버려요. 물론 그 전에 일단 나만이 살기 힘들다. 북한이 좋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오지 않았겠냐. 광고 오지고 지리고 한 다음에 이용가치 다 떨어지면 말이죠. 고객님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모실게요. 아우지 탄광여행, 전지봉 수용소 요양, 아주 좋은 관광 코스로 모셔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월북해도 이렇게 된다면 북한에서 남아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배신의 끝판왕이 되어버린 탈북자들은 더욱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탈북자 중에서 다시 돌아가는 놈들은 우리보다 더 상황을 잘 알고 피부로 느껴본 사람들일 텐데 히히히 아우지 탄광여행 정말 기대된다 라면서 돌아가는 미친놈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서 마약을 많이 팔면 백도라지 영웅이라는 칭호를 주거든요. 와, 나 돌아가면 백도라지 영웅 되는 거 아니냐? 와, 나 방금 정은이 형이랑 악수하면서 사진 찍는 상상했잖아. 이러고 돌아가지 않을까요? 북한 놈들은 대한민국에서 마약을 파는 목적이 뭘까? 언제나 그 시절 뉴스를 보면 북한산 마약이 최근에 들어온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젠 북한산 마약까지 버젓이
점점점 2019년 무슨 개소리야. 북한산 마약은 1990년대 후반부터 들어왔어요. 북한산 마약 안방까지 들어왔다. 2015년 북한산 마약 밀반입 신종수법 적발. 2012년 북한산 마약 제조 거래에 중범죄 조직 개입. 2007년 1997년 기사를 보면 한국은 북한산 마약 큰 고객. 북한산 마약의 국내 침투가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은 지난 5월 23일 서울지검 의정부 지청이 적발한 필로폰 200g 시가 약 6억 원이 첫 사례였다. 생각해보세요. 걸린 게 1997년이지 그 전에도 팔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6억 원도 큰 돈인데 저 시절 물가로 6억 원이면 얼마야?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이 마약이 거래되고 있냐 하면요, 북한은 이 마약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하고 있는 놈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 전에도 하고 있었지만 1990년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최악의 칙난이 오는데 김정일이 이거 해결책이 마약 팔아서 외화벌자 라면서 마약을 국가 사업으로 해버린다니까요. 물론 북한은 그보다 훨씬 전인 1970년대에도 마약을 팔았어요. 근데 방금 말했듯 1992년 김정일이 백도라지 사업이라면서 국가 사업으로 마약 팔기를 지정하고 양귀비를 겁나게 재배를 시작해요. 양귀비 사업이라면 너무 속보이니까 백도라지 사업이라고 좋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백도라지 영웅 기억하시나요? 100만 달러 이상의 마약을 판 사람들에게는 백도라지 영웅이라면서 칭호를 부여합니다. 이게 나랍니까? 깡패놈들이지? 그럼 북한이 단순히 외화벌이용으로 마약을 팔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김일성은 미 제국주의와 싸우는 새로운 방법이라면서 마약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마약을 퍼뜨려서 자본주의의 국가의 구민을 타락시키고 자기는 마약 밀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랑 사이가 안 좋은 이웃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원래는 여러분이 이 이웃보다 돈도 더 많고 잘났었어요. 근데 이 이웃이 갑자기 로또를 맞아서 떼돈을 벌었다네? 배 아프죠? 저는 배가 무지하게 아플 것 같아요. 북한 김정일 입장에서 보면은 지들이 더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나만이 경제력, 군사력 앞서고 있는 거예요.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게요? 아프겠죠. 근데 마약을 팔기 시작하면서 정은이의 아픈 배가 싹 낫고 오히려 해피해지네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마약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 대한민국에 관하여 이야기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북한산 마약이 퍼지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점. 둘째, 이 마약은 북한이 퍼뜨리고 있다는 점. 셋째, 이건 모두 북한이 무력으로 적화 통일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대한민국의 국민, 경제 기반부터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북한산 마약은 1990년대 후반부터 들어온 우리나라의 질병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질병을 어떻게 하면 빨리 없앨 수 있을지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해서 없앴으면 합니다. 긴 동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